최근 대한민국 트롯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상 중 하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범람 속에서 소비자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아티스트의 서사와 인간적 배경에 몰입하는 현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과거 신동으로 주목받았으나 오랜 공백기를 겪고 다시 일어선 가수 김용빈이 있습니다. 흔히 대중은 화려한 무대 위의 조명에 집중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 아티스트의 재기와 브랜드 구축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용빈의 음악적 복귀와 시장에서의 독특한 위치 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매니지먼트 구조와 정서적 자산의 핵심에 위치한 한 인물, 즉 그의 고모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미디어에 단 한 번도 본명이나 구체적인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이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한 아티스트의 가장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었을까요? 대중은 왜 그녀를 위대한 고모라 부르며 이 서사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 현상은 단순히 한 가정의 감동적인 서사를 넘어 현대 K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티스트의 정서적 서사가 어떻게 강력한 시장 가치로 치환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아티스트의 개인적 결핍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다루는 방식에는 고유한 공식이 존재하며 김용빈의 사례는 이 공식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김용빈이라는 브랜드의 정서적 자산을 해체해보면 그 중심에는 결핍의 충족이라는 핵심 서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서 아티스트의 배경 스토리는 단순히 호감을 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팬덤과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겪은 김용빈의 초기 배경은 대중에게 심리적 저항감을 줄 수 있는 결핍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글을 거둔 할머니와 고모의 중재는 이 결핍을 극적인 회복의 서사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특히 고모의 선택은 현대 사회에서 극히 보기 드문 이타적 희생의 형태를 띱니다. 자신의 개인적 행복과 결혼을 유예한 채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워낸 서사는 유교적 정서와 가족주의 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대중문화 소비층에게 깊은 정서적 울림을 줍니다. 실제로 KBS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등의 미디어 노출 과정에서 고모가 김용빈을 자연스럽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방송용 연출이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실제 관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대중은 가짜로 꾸며진 마케팅에는 냉소적이지만 삶으로 증명된 진짜 서사에는 기꺼이 지갑과 마음을 엽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김용빈과 그의 고모 서사가 트롯 산업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현재 한국 트롯 시장의 주 소비층인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소비행동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적 테크닉이 뛰어난 가수보다 나와 닮았거나 혹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을 가진 아티스트에게 강력한 충성도를 보입니다. 김용빈의 고모가 보여준 헌신은 중장년층 관객들에게 모성애와 가족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자극하며 아티스트를 내가 지켜주고 키워내야 할 내 자식과 같은 심리적 봉인시 대상으로 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김용빈이 겪은 7년간의 공백기를 해석하는 방식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극심한 공황장애와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무대를 떠나야 했던 7년이라는 시간은 일반적인 연예 기획 관점에서는 치명적인 경력 단절이자 시장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모라는 견고한 감정적 버팀목이 배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이 공백기를 실패의 시간이 아닌 치유와 인내의 시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획사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만들어진 정형화된 아티스트들과 달리 김용빈은 가족의 사랑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돌아온 인간적인 성장형 캐릭터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현대 K-팝 산업이 고도의 자본과 정교한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상품을 찍어내는 공장형 시스템에 집중할 때 트롯 산업은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관계성을 무기로 대안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보컬이 지닌 독특한 애절함과 깊이는 단순히 타고난 성대나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 이면에 깔린 유년기의 상실감, 그리고 그것을 메워준 고모의 사랑이라는 서사가 청각적 경험을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으로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객은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 중심의 브랜드 구축이 늘 긍정적인 효과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가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가족사를 과도하게 소비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김용빈의 매니지먼트와 고모 본인은 매우 영리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따뜻한 관계성은 보여주되 고모의 구체적인 신상이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두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는 대중의 호기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일반인인 고모의 삶을 보호하고 서사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고도의 브랜드 관리 기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폭로와 과도한 노출이 판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들이 선택한 절제된 노출은 오히려 대중으로 하여금 이 서사를 더욱 고결하고 가치 있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결국 김용빈의 복귀와 안착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가진 치명적인 결핍이 진정성 있는 관계성을 통해 어떻게 최고의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경영의 실증적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한 서사 중심의 팬덤 비즈니스는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그리고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용빈과 그의 고모가 보여준 정서적 서사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과거의 매니지먼트가 아티스트의 완벽한 비주얼과 기술적 역량만을 편집하여 시장에 내놓았다면 현재의 시장은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취약성과 이를 극복하는 관계의 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사례는 완벽하게 가공된 상품보다 결핍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진정성이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고모라는 존재가 제공한 심리적 안정망은 김용빈이 단순한 반짝 스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생명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흔히 신동 출신 아티스트들이 성인이 되면서 급격한 정체성 혼란과 슬럼프를 겪는 것과 달리 그는 7년의 공백을 딛고 한층 깊어진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모의 헌신적인 지지가 아티스트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탱해준 덕분이며 이러한 내면의 단단함은 고스란히 무대 위에서의 독보적인 전달력으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계는 이와 같은 서사 기반의 IP 구축에 더욱 주목할 것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가상 아티스트까지 등장하는 시대일수록 대중은 모성애, 희생, 가족애와 같은 가장 인간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아날로그적 가치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김용빈의 음악적 여정은 결국 기술과 자본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정서적 연대가 어떻게 비즈니스적 성공과 예술적 성취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해답입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울림은 앞으로도 차가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